올해 세계 경제를 전망한 IMF 영문 보고서, 챗GPT와 딥시크에게 한국어 번역과 요약을 요청하자 챗GPT는 2초, 딥시크는 3초 만에 문서를 읽고 답변을 시작합니다.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 딥시크가 더 주목받는 이유, 가성비입니다. 딥시크 측이 밝힌 보편 모델 V3의 훈련 비용은 우리 돈 80억 원, 메타의 라마3가 투자한 비용의 10%에 불과합니다. They were able to really do this on what some people would call a shoestring budget. 미국의 고성능 GPU 수출 통제로 사용된 칩도 다릅니다. 미국 AI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H100을 사용하는 반면 딥시크는 비교적 저성능인 H800 칩 2천여 개로 단 2개월 만에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딥시크 기술 보고서의 성능 시험 결과 언어 부문 정확도에서 딥시크는 챗GPT 등과 같은 80%대로 근소한 차이로 앞섰지만 수학 부문 정확도는 90%대로 미국의 AI 모델들의 70%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이를 두고 냉전 시대 옛 소련과 미국의 우주 개발 경쟁에 빗대 AI의 스푸트니크와 같은 순간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딥시크 성능과 비용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이 인건비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드러나지 않은 게 있어서 새로 출시된 딥시크의 R1 모델은 오픈AI O1보다 일부 기능이 앞선 걸로 알려졌는데 오픈소스로 개발자 등의 사용이 자유로운 것도 특징입니다. 다만 중국 관련 질문 등에 대해선 한계도 지적됩니다. 글로벌 AI 판도를 바꿀 충격이라는 평가 속에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여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오픈AI의 챗GPT 중 지난해 9월 출시된 모델의 번역을 요청했습니다. 맞춤법이 틀렸는데도 30초가 안 돼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딥시크에도 같은 과제를 줬더니 챗GPT와 제법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답이 있는 수학 문제풀이 등에선 챗GPT를 앞선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애플의 앱스토어에선 일주일째 딥시크가 내려받기 1위입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더 놀라운 건 개발 비용입니다. 개발사의 보고서를 보면 학습엔 2달이 걸렸고 미국 업체와 비교해 성능이 떨어지는 반도체를 2,000개만 썼다고 돼 있습니다. 개발 비용은 우리 돈 80억 원 정도로 빅테크가 쓴 돈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딥시크의 학습법에 주목합니다. 먼저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AI 성능을 끌어올렸는데 이런 선생님 역할은 인공지능이 맡았습니다. 인건비가 들지 않으니 훨씬 싸겠죠. 또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하듯 들어오는 질문 내용에 따라 맞춤형 대답을 내놓은 점도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증류학습법. 이 와인을 증류해 꼬냑을 만들듯이 데이터 중 핵심 자료만 골라내 학습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알려진 학습법을 효율적으로 묶어 인공지능을 교육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딥시크 측이 AI 학습을 위해 빅테크가 보유한 데이터를 베꼈다는 의혹도 있는데 단정하긴 힘들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딥시크 초기 모델을 만드는 데 쓰인 인건비 등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 이런 주장을 다 믿을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입니다. 또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고성능 반도체가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기존의 개발비보다는 확실히 싸다는 데는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중국의 리창 총리가 주재한 지난달 과학계 좌담회입니다. 머리가 희끗한 과학자들 사이에서 젊어 보이는 인물이 포착됩니다. 딥시크를 창립한 40살 량원펑입니다. 량원펑은 이날 공개한 AI 모델로 단박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세계적인 돌풍에 중국에선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에서는 춘절에 귀향한 량원펑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전국에서 추종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량원펑은 17살에 중국의 공학 분야 명문인 저장대에 진학해 전자정보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 기법을 연구했고 이때 경험이 인공지능 딥러닝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我们的出发点就不是趁机赚一笔，而是走到技术的前沿，去推动整个生态发展。 양원펑은 본인처럼 대부분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개발자 150여 명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중국이 기술 강국을 목표로 AI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한 덕분에 육성된 인재들입니다. 미국이 딥시크가 사용한 저사양 반도체에 중국 수출마저 막겠다고 나서면서 창립자인 양원펑은 중국에서 미국과의 기술 전쟁의 투사로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그동안 이 오픈 AI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시장을 이끌어간 게 미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중국 회사의 딥시크가 공개되면서 누구보다도 미국이 가장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능도 성능인데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비싼 칩 없이도 기능 좋은 AI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과 정부 모두 놀란 모습입니다. Given this restriction on hardware, they were trying to innovate on software. Right? I mean, so that actually accelerates Chinese AI development, thanks to the export restrictions. 미국의 견제가 중국의 개발을 가속화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란 건데요. 실제 딥시크 측은 개발 비용이 적게 들었던 이유로 엔비디아의 구형 칩을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값싼 구형 칩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미국의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AI를 포함한 기술 분야 패권을 놓고 싸우는 중이죠. 그래서 중국의 AI 개발용 최첨단 반도체를 수출하는 걸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수준급 AI 모델을 만들어냈으니 그동안 해왔던 규제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는 저사양 반도체도 더 이상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에서는 딥시크가 몰래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를 확보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미 상무부는 중국의 수출이 금지된 미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지 즉각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The last administration sat on their hands and allowed China to rapidly develop this AI program. And so President Trump believes in restoring American AI dominance. 예, 많이 놀란 만큼 딥시크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상당해 보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벌써부터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딥시크 R1에 접속하는 걸 아예 차단하는 미국 정부 기관과 기업 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내세우는 것이 개인정보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입니다. 실제 딥시크는 이용자들이 입력한 텍스트와 오디오, 채팅 기록과 같은 데이터를 모아서 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재량에 따라서 해당 정보를 중국 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다고도 써놓았습니다. 미국은 당장 의회에서 딥시크 R1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요. 미 해군도 어떤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금지했습니다. 미국 내 수백 개의 기업들도 R1 접속을 차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아예 국가 차원에서 사용을 막아버렸습니다.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딥시크를 찾을 수 없고요. 영국 정부는 딥시크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위험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 딥시크 R1의 등장에 놀란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AI 대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양상입니다.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 샘 올트먼이 방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첫 3자 회동도 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를 의식한 결집으로 해석됩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숨가쁜 방한 일정의 정점은 샘 올트먼과 손정희 회장,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의 3인 회동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손 회장이 어제 오전 입국해 전격 송사된 만남에서 세 사람은 1시간 넘게 삼성의 스타게이트 투자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장 구체적인 투자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We will discuss. We have a very good discussion. 세계 AI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미일 AI 동맹의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이재용 회장의 첫 공개 행보인 만큼 삼성의 스타게이트 투자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방안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I don't want to pre-announce anything, but you can probably guess what some of the most important partnerships are there.
3인 회동에 앞서 샘 올트먼은 카카오와 공동으로 국내 사용자들이 쓸 공동 제품을 내놓겠다며 오픈 AI의 최신 기술을 소개했고 공동 프로덕트 개발이라는 또 배우의 의미가 Our mission is to maximize the benefits of AGI for everybody. So we love to do that in partnership. SK 최태원 회장과는 고성능 AI 반도체 생산을 논의한 뒤 굉장했다며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습니다. 샘 올트먼의 이번 방안은 미국이 AI 패권 유지를 위해 우호적인 동반자를 확보하기 위한 숨가쁜 행보였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